네, 코리안바이 투자일기 오늘은 선택의 뇌과학이라는 책을 읽고서 제가 내용을 좀 정리하고 느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안바이 투자일기는 인문학적 추론 영역이니까 절대 투자의 일방적인 기준으로 삼지 말아주시고요. 에밀리 포크라는 신경과학자가 쓴 책입니다. 선택의 뇌과학이라고 제목이 너무 괜찮아가지고 우리가 뭔가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선택의 과정이잖아요. 정말 내가 이 종목을 살 거냐, 이 섹터를 살 거냐, 아니면 뭐 오늘 살 거냐, 내일 살 거냐, 이걸 팔 거냐, 말 거냐. 우리는 계속 하루 종일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선택을 할 때 우리가 뇌과학에서는 이 선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이 책을 봤고요. 굉장히 괜찮은 책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한번 뭐 시간이 되시는 분은 뭐 빌려서 보든지 사서 보시든지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컨텐츠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우리가 쉽게 그 가치 투자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워렌 버핏이 가치 투자로 되게 잘 알려져 있고, 이제 뭐 가치 투자의 뭐 개념이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많은 학설과 이론이 있겠지만, 어떻든, 그냥 AI한테 간단하게 요약해달라고 하면, 뭔가 내재 가치가 뛰어난 우량 기업을 합리적인 가격에 매수해서 장기 보유하는 전략이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쉬워 보입니다. 예, 그래서, 뭔가 장기 보유는 우리가 잘 하죠. 왜냐하면 대부분이 많이 물리잖아요. 산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물려가지고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않고 계속 이렇게 장기 보유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장기 보유하는 경향은 많이 있는데 이 내재 가치 기준이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죠.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예, 보시면은 내재 가치가 우리가 뭐 PBR도 쓰고 퍼도 쓰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적은 되게 비슷한데 사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계속 저평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뭐 퍼의 6배다. 그런데 해외 경쟁사는 막 10배도 넘고 또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는 팔란티어나 이런 데는 또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10배, 20배 넘는 데도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라고 해서 이게 과연 저평가 받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다음에 가끔 이제 기업들이 사상 최고의 실적을 냈는데 그 실적을 내자마자 막 이렇게 팍팍 빠지고 오늘은 이제 엄청나게 올랐지만 이제 바로 엊그제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저께 바로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을 내고 빠지면 이제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야 이거는 과거의 실적이지 미래 주식이라 가격이라는 거는 미래의 가치를 현재 할인한 거기 때문에 미래하고는 상관이 없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가 또 하루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또 가격이 폭등하죠.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정말 마음대로요. 이거를 과연 가치 투자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루 만에 가치가 바뀌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예,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야 삼전하고 하이닉스는 펀더멘털이 변한 게 없어. 다만 시장의 어떤 그런 분위기, 뭐 그다음에 대중의 포모, 공포 이런 것만 심리적인 것만 변한 거지 실제로 가치는 변함이 없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죠. 어떻든 그런 숫자가 나오더라도 실제 장은 어떻게 됩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가치라는 게 뭐고 인간들이 가치라는 거 어떻게 파악하는지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택의 순간에서 뇌에서 벌어지는 일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뇌는 가치를 어떻게 계산하는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이 자기 공명 장치를 통해 가지고 fMRI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찍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인간의 다양한 분야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주관적 가치를 추적하는 광범위한 체계가 존재를 하는데 그 부위가 뇌에서 약간 이 전전두엽하고 요 안에 뭐 이제 복측 선조체라는 데에서 이제 이게 활성화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연구를 할 때 이제 fMRI라는 자기 공명 장치 이 펑셔널 마그네틱 요거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어디 부분이 이렇게 뇌에서 활성화되는지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는 그런 분야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이제 그 에피소드나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 에피소드랑 다 소개를 하려면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럼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책을 사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가치 산출의 순간에 뇌가 무엇에 집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 가치 산출이라는 게 객관적으로 어떻게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느냐. 이 찰나에 이루어지는 가치 산출은 개인의 목표, 감정, 정체성, 타인에 대한 생각, 타인의 행동, 문화 규범과 기대, 사회적 지위 등 수많은 요인의 영향을 받아서 가치 산출이 바뀐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이게 맥락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서 실제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고 만약에 미국 기업이었다. 그러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예, 그거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가치 산출은 어디에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예, 라는 얘기를 하고 자, 이 유명하잖아요. 워렌 버핏이 코카콜라 없이 못 살아. 그래서 워렌 버핏이 코카콜라에 투자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워렌 버핏이 실제로 본인이 콜라를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 350ml의 용량의 코카콜라 캔 음료를 5개 이상 마시는 마니아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막 경고를 했죠. 이러다가 당신 일찍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버핏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한테 경고했던 그 의사들이 나보다 먼저 죽더라 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버핏이 내 몸의 4분의 1은 코카콜라로 되어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콜라를 본인이 굉장히 좋아했죠. 굉장히 좋아하니까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콜라가 미국의 제품이었고 미국이 세계화의 중심에 되면서 뭐 전 세계 맥도날드가 퍼지고 버거킹이 퍼지고 그러면서 콜라가 같이 퍼지면서 엄청나게 돈을 번 거죠. 다 이런 사회적인 맥락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 뇌가 어떤 선택지에 부여하는 가치는 절대적인 고정값이 아니다. 인간의 행동은 유전자나 교육 수준, 성격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그보다는 맥락과 문화가 더 크게 좌우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가치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맥락과 문화에 더 크게 좌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을 이렇게 볼 때도 우리가 지금 삼전이나 하이닉스를 볼 때도 다 맥락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중국에서 갑자기 얘네들이 뭐 새로운 반도체 기업이 나와가지고 지금 그걸 가지고 뭐 고강도 장비를 만들어가지고 저가형으로 해서 위험이 될 것 같다. 뭐 뉴스가 탁 터지면 갑자기 가격이 팍 떨어지고 그런 맥락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갑자기 뭐 일 안 하고 또 전쟁을 해가지고 유가가 올라가면 또 떨어지고, 그 다음에 마이크론이 갑자기 새벽에 또 폭등을 하면 또 야 전날 이거 폭등했으니까 우리도 폭등하겠네. 그러면서 또 올라가고 가치가 이렇게 시시각각 변한다는 거예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자, 이제 원래는 인간은 뇌는 결국에는 뭐다? 나다운 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나다운 것. 예, 나다운 것. 그래서 여기서 이 뇌가 선택하는 기준이 자신하고 비슷한 거, 나의 정체성하고 비슷한 거를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뇌의 선택 기준은 바로 나다움이다. 예. 딱 봐가지고 내가 싫은 거,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선택하냐. 자, 어린 친구들 데리고 가지고 야, 회 먹을래? 고기 먹을래? 예, 저희 회사에서 대부분이 다 저 고기 먹을래요? 라고 얘기합니다. 왜? 대부분이 어렸을 때 회나 이런 것들을 어릴 적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부모님들은 싫은 거 막 먹이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안 먹어 하다 보니까 어른이 돼서도 회나 뭐 이런 걸 못 먹는 경향이 되게 많죠. 그래서 대부분의 친구들이 고기는 다 좋아하지만 회나 이런 거 싫어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나다움이 이제 고정돼 버리는 거죠. 아, 나는 원래 회를 안 먹어.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당화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자기 관련성이라는 체계가 그래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나하고 관련성이 있으면 내가 굉장히 관심을 갖는데 그렇지 않고 나하고 관련이 없어. 그러면 이제 뇌가 그때부터는 뭡니까? 정보를 걸러내 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의 경험을 개인적 중요도와 감정적 강도에 따라 걸러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길거리 가면 이런 현수막들 다 있잖아요. 이 현수막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만약에 내가 남자가 아니야. 그러면 이 현수막의 대부분이 다 와닿지가 않죠. 왜? 모발이식, 나도 상관없고 남성 수술. 이 남성이라는 말만 딱 들어가면 여성들은 다 관심이 없죠. 이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뭐 어떤 병원이 내가 가야 될 병원인지 되게 많은 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죠. 하지만 이 중에서 만약에 내가 뭔가 머리숱이 없다라는 사람은 바로 모발이식 이 광고가 눈에 딱 들어오겠죠. 근데 어떤 분은 내가 요즘에 뭔가 좀 남성 이 기능이 좀 그래라고 하면 전립선이나 이런 게 문제야. 막 50대 60대 되는 분들은 이게 다 눈에 들어오겠죠.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부분에 이게 정보가 간다는 거예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죠. 비슷하게 딱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야, 너 요즘에 뭔가 주식도 잘 안 되고 뭐 점이나 한번 보러 갈까? 이런 사람한테 이게 탁 눈에 들어오겠죠. 그래서 내가 관심이 있는 정보에만 뇌가 선택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는 다 쳐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뇌는 매우 빈번하게 자기 관련성과 가치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실험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나하고 관련돼 있는 게 마치 가치가 되게 중요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최근에 지금 뭐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뭐 검찰의 뭐 보안 수사권을 어떻게 한 해 만에 이거 가지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막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냐? 그게 자기 관련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이죠. 정치인들이 다 검찰에서 막 조사받고 감옥 가고 막 그랬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관련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일반 국민은 어떻습니까? 검찰 안 가본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 검사가 막 설마 우리를 막 그렇게 막 그 집어넣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관련성이 대단히 높은 것들은 굉장히 가치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20, 30대한테 가장 중요한 뭐 일자리 문제나 아니면 뭐 조그마한 어떤 부동산 거주의 문제 이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왜? 그들은 자기가 이미 집이 있거나 아니면 이미 그런 고민을 벗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관련성이 없는 것들은 가치가 우선순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해봤더니 대체로 학생들은 긍정적인 특성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을 평균보다 더 높게 평가하고 부정적인 특성에 대해서는 자신을 평균보다 더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특성입니다. 대부분의 실험을 해보니까 사람들은 다 이게 좋은 특성, 자기의 좋은 특성들은 더 높게 평가해. 나는 그래도 생각보다 뭔가 다른 사람보다 친절한 것 같고 법도 잘 지키는 것 같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뭔가 좀 소극적인 성격이나 뭐 이런 것들은 또 낮게 평가하는 뭐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다움에 대한 집착이 내 세계를 좁힌다. 그래서 자꾸 이게 내가 나다운 거야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내 세계를 넓힐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뭐 파나 양파를 안 먹었어. 그럼 이 사람은 평생 동안 파나 양파를 안 먹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해외여행을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러면 외국 음식을 딱 접했을 때 이거 뭔가 자꾸 이거 먹으면 김치 먹어야 될 것 같고 이제 적응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나에 대한 집착이 강할수록 그 사람은 굉장히 편협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투자도 마찬가지죠. 나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다 맥시가 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은 비트맥시, 이더리움 이더맥시, 저 같은 사람은 또 캔톤 맥시. 이렇게 해서 나다움에 대한 집착을 할수록 좁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변화는 어떻게 시작돼야 되냐?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읽는 뇌,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뇌는 타인의 마음을 추적하려는 또 다른 본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타인과 상호작용을 할 때 이와 비슷한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우리의 뇌는 상대방이 지금 무슨 생각과 감정을 품었는지를 읽으려고 한다. 투자를 할 때 이거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심리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 투자는 가치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엔 심리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혹은 많은 뭐 빅테크들이 아니면 많은 투자 기업들이 오늘은 과연 이걸 사려고 할까 팔려고 할까,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추적하려고 유튜브도 보고 뉴스도 보고 막 공부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게 너무 과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된다. 즉 진실은 어때요? 임금님이 옷을 벗고 있죠. 근데 이 임금이라는 사회적 지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말을 못하죠. 그냥 임금님이 눈에 안 보이는 옷을 입고 있대라고 얘기하죠. 그때 한 어린아이, 정말 순수한 눈을 가진 어린아이가 이 사회적인 압박을 이겨내고 한마디를 탁 던지는 거죠. 아니, 임금님이 벌거벗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걸 함부로 입 밖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회적인 압박, 압력이죠. 이것도 우리가 뇌가 뭔가 동조화 현상,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투자할 때 포모 같은 게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지금 삼전이나 한익 그 고가에 물리신 분들이 바로 그 타인에 대한 생각, 나는 반도체에 관심도 없었고 주식 투자에도 관심도 없었어. 근데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저렇게 막 돈을 버는 사람들을 보고 방송에서 자꾸 삼전 하이닉스에 대해서 다루다 보니까 어때요? 거기에 동조화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생각이 그냥 반영되지 않고 그냥 남만 따라가 버리는 이런 또 부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영향력은 단지 우리 외부에서만 생겨나지 않는다. 우리가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고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에 따라 사회적 영향력이 달라지며 이는 우리가 가치를 산출하는 과정,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 어떤 사람이 될지를 근본적으로 결정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영향력 속에서 나를 지키는 게 또 중요한 거죠. 뭐 함부로 내 그냥 중심이나 이런 거 없이 이게 좋다 하면 이게 쏠리고 저게 좋다 하면 저게 쏠리고 그러면 다 털리는 거죠. 돈을 버는 사람은 일부에 불과한 거니까.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더 궁금한 내용은 뒤에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의 결론은 뭐냐? 예, 뭔가 나의 세계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책도 읽을 필요가 있고 좋은 친구들과 교류도 필요하고 타인의 생각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뭔가 가치의 깊이와 폭을 확장하는 삶이 결국 가치 투자의 어떤 범위를 넓히면서 오랫동안 길게 이렇게 가치 투자를 미리 남분들보다 먼저 가서 숨겨져 있는 그런 가치들을 먼저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책 되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는 꼭 추천할 만한 책이니까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셔가지고 다 여러분의 그 피와 살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경청해서 감사드립니다.